스타트업 투자의 기본, 쫄지 말고 투자! 제가 늦게 들어왔네. 네, 안녕하십니까. 한림대 기술지주 이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고나라 용준입니다. 예, 오늘 화려한 로봇 그러게요. 팔부터 해서 뭐 이렇게 선 이런 게 나왔는데요. 네, 그리고 대표님 비주얼도 일단 공학도의 느낌이 물씬 그러니까 풍기고 있습니다. 기칸. 네. 먼저 네. 저기 본인 소개, 회사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만드로라는 회사의 대표 이상호고요. 예,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참 영광입니다. 아, 네. 만드로. 회사 회사 이름만 소개해 주는데 만드로 국산적이야. 대략 뭐 생각이 들지만 한국적인. 어떤 거를 주로 하고 계신지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 예, 만드로니까 뭐 아무 말 대잔치처럼 이렇게 해볼게요. 처음에는 일단 예. 만드로니까 왜 만드로냐면은 너무 이게 좋아요. 뭐 만드는 걸 해보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예. 근데 이제 사실 아주 어릴 때로 가면은 저희 집이 잘 못 살았고 친척 형들이 잘 살았는데 그만 맨날 프라모델 같은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뭐 그냥 구경만 했었죠. 나중에 이제 제가 뭔가 만드는 취미를 가지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3D 프린팅을 제가 취미로 하게 됐어요. 3D 프린터가 제조의 민주화 뭐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전 직장에 있을 때 저를 가족이고 결혼해서 애도 있는데 애랑 부인을 놔두고 이제 미국으로 파견을 내보냈었거든요. 그럼 혼자 가서 할 게 없잖아요. 네네. 술을 몇 달 먹다가 이게 재미가 없잖아요. 네. 사다 혼자 먹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3D 프린터를 샀어요. 마침 그때가 2013년도였어요. 오. 그래가지고 3D 프린터를 샀죠. 그런 거 가지고 뭘 해야 되냐, 뭐 만들어야 되잖아요. 드디어 나의 취미를 할 수 있겠구나 해서 만드는데 이거 가지고 내 회사를 만들면 더 재밌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회사를 만들었는데 회사 이름을 만드로라고 만들었죠. 아니 그때 바로 그놈의 창업하신 거예요? 2014년도에 창업을 했고요. 처음에는 개인 사업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요? 돌아와서요. 네.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저를 일로 파견을 보낸 거니까 네. 돌아와서 바로 뭐 제 마음대로 어디 딴 데 갈 수 있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한번 젊을 때 한번 창업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한 거죠. 대표님 그러면 뭐 이제 그 얘기 미리 나왔으니까 그냥 그거 이어서 먼저 하면 그 원래 하시던 일은 뭐 전공이나 하시던 네. 일은 이 만드로의 이 만드는 것과 네. 관련 있으셨던 일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3D 프린팅을 취미로 하시게 됐다는 건가요? 뭐 저의 열정이나 열망은 뭔가 만드는 거긴 한데 저는 이제 주로 소프트웨어를 주로 만들었었고요. 아, 개발자셨다. 네, 개발자죠. 네네네. 그냥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운영체제라고 쉽게 붙는 그런 거를 좀 만드는 사람이었고 네. 소프트웨어는 사실 풀스택을 제가 할 줄은 아는데 그거 소프트웨어 개발은 그냥 언제든 하면 되는 건데 하드웨어는 정말 뭐 시간 날 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요걸 한번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열심히 한번 파보자라는 생각이 갑자기 이상하게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갑자기 3D 프린팅 회사를 처음에 창업을 했죠. 네. 아, 그러다가 3D 프린팅 회사로. 네. 어떻게 의수나 이게 로봇까지 확장이 되신 거예요? 사실 3D 프린터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저렇게 쓸 수도 있어요, 막 자랑도 하고 다녔는데요. 네. 정작 사람한테 도움되는 걸 많이 못 만들어 봤거든요. 네. 그렇게 1년을 보내는 중에 이제 2015년도 1월에 저랑 동갑인데 양손을 잃은 사람이 제가 활동하는 3D 프린팅 네이버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35살인데 양손이 이제 절단이 됐고 이제 의수가 필요한데 비싼 의수도 뭐 5천만 원씩 한대요. 5천만 원. 그리고 이제 3D 프린팅 의수 제작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죠.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왜 의수가 비쌌을까? 모르니까 검색도 해보고 근데 아무도 이게 된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같은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해외 토픽감 기사가 한두 개 있더라고요. 3D 프린터로 의수를 만들었다고. 그거 보고 이제 그럼 저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 했더니 이분이 그래 그 정도만 돼도 좋죠라고 해서 이제 재능 기부를 시작을 했죠. 그게 이제 2015년도 1월 초였고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 재능 기부로 이제 갑자기 의수라는 걸 처음 만들기 시작했죠. 아, 그러면 그러니까 3D 프린팅을 기반으로 한 회사를 창업을 했고 꼭 그걸로 의수 사업을 하겠다는 건 아니었는데 아니었죠, 예. 의수 사업은 약간 재능 기부 형태로 시작을 했고 이 두 개는 언제 만나나요? 그러니까 3D 프린팅으로 의수를 만들었으니까 네. 제가 이제 3D 프린터는 많이 갖고 있고 네. 소프트웨어는 제가 그냥 적당히 잘 했으니까 대충 하면 될 것 같았어요. 사실 여기 좀 가지고 나왔잖아요. 네네. 사실 여기에 필요한 게 이제 골격이 손이 움직여야 되고 그러면 여기 모터 들어가겠죠. 네. 모터 많이 안 써봤지만 뭔지는 아니까 하면 되고 전자회로는 제가 학부가 전자과거든요. 그냥 좀 대충 고민하면은 아두이노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았고 3D 프린터 있으니까 누가 손가락 골경만 그려주면은 제가 뽑으면 되니까 되게 나이브하게 생각을 했죠. 처음에는 뭐 내가 전자회로 할 줄 알고 소프트웨어 할 줄 알고 3D 프린터는 있으니까 골격 인터넷에 있는 오픈소스 받아다 대충 짜집게 하면 되겠다. 근데 사실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게 해보니까 뭐 종이컵 하나 제대로 못 잡아요. 그러니까 제가 손을 만들어 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잡다가 놓치고요. 막 떨어뜨리고
힘이라는 걸 제어를 못했고 그렇죠. 그게 이제 처음에 한 2주 동안 만들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거 전문가가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2주 동안의 제작기를 제가 카페에 가서 올렸어요. 이거 어렵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걸 퍼나르기 시작하더니 이게 페이스북으로 누가 퍼날랐고 제 지인이 한 명이. 그리고 나서 1박 2일 동안 100만 명이 그 글을 봐요. 이야.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짜리 학생이 사람을 향한 기술이 아름답다 이런 거 보면서 이런 거 열심히 만들어낸다. 6학년생이 예, 그쵸. 거꾸로 남기고. 예. 야, 대단하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좀 뒤통수를 맞았죠. 그래서 네. 이거를 원래 하려던 사업은 좀 밀어놓고 이걸 좀 해봐야겠다. 제대로 좀. 그때 마침 그 다음 포탈에 뉴스 펀딩이 있었거든요. 크라우드 펀딩. 네. 신기한 그 언론인용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그죠, 있어요. 그죠. 네. 그거 시작, 그때 그랬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의수 제작하는 연재를 하면 어떻겠냐고 그쪽 PD님이 저한테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3번을 거절했거든요. 의수의 의자도 모른다고 저는. 어쩌다 보니까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돈을 한 1,000만 원 정도 받잖아요. 네. 이제 책임감이 생기죠. 크라우드 펀딩처럼. 크라우드 네. 펀딩 받으니까. 그래서 한 2달 동안 연재해가지고 8번 연재를 했는데 1,000만 원이 생겼어요. 네. 제 돈이 아닌 돈이. 네, 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공부를 좀 했죠. 했더니 이게 5천만 원짜리 의수가 아니라 한 100만 원짜리 의수면은 누가 필요하면 사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갑자기 목표를 좀 너무 이제 싸게 잘 잡았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한동안 고생을 했죠. 그리고 그게 이제 사업화의 시작이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싸게 2016년? 15년도 15년도? 10년 전 얘기네요. 네. 대표님 일단 거기 갑자기 궁금한데요. 오늘 원래는 저희가 사업 얘기를 먼저 쭉 하는데 오늘 아니, 히스토리 스토리가 얘기가 재밌어. 스토리가 스토리로 재밌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스토리가 그러면 재밌어. 일단 그 1,000만 원 받았던 걸로 크라우드 펀딩처럼 했던 거에 완성물은 나왔나요? 그건 어떻게 됐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2주 만에 만들었던 게 마크 1이라고 하면은 네. 마크가 왜 나오냐면은 그 영화 아이언맨에 보면 이제 버전 1, 2, 3이라고 안 하고 마크 그죠. 아이폰도 다 번호대로 가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죠. 하니까. 네. 마크 1, 2, 3 이렇게 불렀는데 처음에는 한 달마다 3버전을 냈어요. 그래서 마크 1을 만들었다가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2를 만들고 3를 만들고 그래서 마크 3까지 만들었죠. 네. 2달 만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거기다가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그럼 어떻게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서 이거를 잡고 놓게 할 거냐. 그때 처음으로 시도했던 게 근전도 센서였고 근전도라는 게 근육의 신호를 읽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센서가 그 상용 센서는 이제 의수나 의족에만 쓰이니까 많이 비싸요. 그래서 이제 한 개에 막 몇십만 원씩 하는데 이제 오픈 소스로 나와 있는 근전도 센서는 몇 개 있어요, 그래도. 네. 그런 거 일단 적용해서 한번 해보고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을 좀 이제 그다음부터는 써야 됐었고 그래서 개발 방향을 좀 잡았죠, 그때부터. 그다음부터는 개발이 좀 체계적으로 갔어요. 처음에는 정말 그냥 머리 그냥 맨땅에 헤딩 하듯이 했었고요. 네. 그때는 사실 낮에는 3D 프린팅하고 강의 같은 거에서 돈을 벌면은 밤에 개발을 하고 했었거든요. 따로 제가 뭐 투자를 받았던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지원도 많이 받던 것도 아니었고 크라우드 펀딩 자금 가지고 첫 직원을 그 당시 그러면 1인 기업, 첫 직원 뽑고 이제. 그렇죠. 1인 기업이었죠, 그때까지 초반에는. 네. 그게 하여튼 10년 전에 그럼 그렇게 시작됐고 그 회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그렇죠. 거네요. 그러면 이제 일단 창업까지 가지고 너무 흥미진진하게 잘 들었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시장을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대표님이 이미 IR 때 아마 이거 촬영본을 보시는 분들은 IR 내용을 보고 보실 거니까. 근데 대표님 스스로도 저는 죄송합니다. 시장 규모가 이쪽 말씀 주신 거에 5천억 정도. 물론 글로벌 1조가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닐 수 있지만 스스로 되게 작은 시장이라고 하셔서 약간 뭐 그쵸. 그렇게 느껴지긴 했는데 근데 이거는 저희 같은 일반인이 보기에는 의학에 관련된 부분이어서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전문 기기인 건지 어떤 뭐 경쟁사가 있는 건지 어떤 정도의 상황인 건지 이걸 좀 먼저 설명해 주시면. 일단은 저희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엄청 심한 장애가 있지는 않지만 일단 장애인들이 실제로 시장에 많이 보이는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렇죠. 휠체어는 그래도 좀 우리가 이해도 좀 하기도 쉽고요. 눈에 보이니까. 근데 의수나 의족은 착용하시는 분들이 다들 이걸 숨기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죠. 가리시려고 그러고. 그리고 의족 착용하시는 분들은 약간 걸음걸이가 이상할 뿐이지 잘 걸어 다니시거든요. 의수 쓰시는 분들 보통 요새는 과거에는 미관용 의수가 많았으니까 그냥 숨기고 다니고 그렇게 하시니까 저희가 의수나 의족의 시장은 사실 되게 몰라요. 근데 절단 장애인의 숫자를 보면은 2017년도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가 보면은 이제 팔이나 손이 다친 사람들이 14만 7천 명이라고 나와요. 다쳐서 절단된 사람. 우리나라에. 14만 7천 명. 그러니까 15만 명쯤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체로 산업재가 제일 많을 거고요. 근데 산재인데 산재가 아닌 산재들도 많아요.
이제 뭐 일단 1인 기업이 다치면은 그건 산재를 인정 못 받고 그리고 회사가 폐업해버리면 산재를 인정 못 받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일하다 다치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유로 그러니까 뭐 병원에서 뭔가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제 부작용으로 절단을 한 케이스도 있어요. 오늘 저희 사무실에도 그런 분이 오셨다 갔는데, 예, 뭐 그러니까 혈관이 모세혈관이 막히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괴사가 되기도 하거든요. 코로나 때 좀 그런 케이스가 좀 많이 생겼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승합제를 잘못 처방받으면 이제 혈관이 막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혈압이 약해가지고 혈압을 강제로 키운다고 하다. 뭐 되게 다양한 거죠. 당뇨도 있을 수 맞아요. 있고, 당뇨도 있고요. 뭐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암도 있고요. 예, 암도 예.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되게 다양한 이유로 이제 절단 장애가 생기는데 우리나라가 14만 7천 명 정도 되고 네. 과거의 의수 시장의 규모는 되게 작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그 뭐라고 해요? 공적 급여의 그 전체가 이제 결국 시장의 규모밖에 안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나라에서 지원하는 급여 이상으로 뭐 비싼 걸 사람들이 살 생각도 안 했고 그리고 그냥 한 번 사서 그냥 계속 쓰는 사람도 있었고 아예 그냥 없이도 사는 사람도 많았고 그래서 사실 시장의 규모는 매우 작았고 이제 누가 뭐 의수를 이렇게 쓴다고 하면 되게 그림의 떡 정도가 됐죠. 그럼 전문 아까 뭐 경쟁사 얘기도 했는데 의수 뭐 이런 쪽으로 전문 좀 특화된 특화된 있는지 우리나라는 사실은 한 지난 2015년도로 거슬러 가면 거의 없었고요. 네. 해외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은 있었죠. 그럼 의수가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제일 잘 발전이 돼 있냐? 신기하게 이게 독일이거든요. 전쟁을 많이 해서 그런지 1차 세계대전 겪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세계에서 이제 1위 기업이 거기 있고요. 1조 매출을 해요. 네, 의수, 의족, 휠체어 이것 등 다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그 회사가 이제 그 업계의 삼성 같은 존재라고 제조업 삼성 같은 거의 전 세계를 독식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 100년까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1900년대 초반에 생긴 걸로 전 대충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전 세계 1위 기업이 이제 독일에 있고 유럽 쪽에 이제 나라들에 그 특화된 회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자기네 나와바리에서 이제 전시회도 2년에 한 번씩 열고요. 네, 거의 대부분은 서포트를 그쪽에서 하고. 대표님 그럼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요약해 주신 거는 글로벌리는 독일에 있는 큰 회사가 있고 유럽 회사들이 일부 있다. 국내에는 거의 그거를 가져다가 판매하는 회사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IR 때 또 일부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아까 이 어깨부터 그리고 사실 손가락을 다치신 분들이 제일 많다고 말씀 주셨고 이런 분들을 위한 특화된 것들이 필요한데 최소 뭐 1, 2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금액이라고 하셨거든요. 이상하게 비싸죠. 네,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아까 그 독일 회사를 기준으로 실제로 그냥 그러니까 보여지기만 하는 의수 말고 기능성을 갖춘 의수, 갖춘 의수가 로봇 기능이 어느 정도의 기능 성능을 내는지와 금액은 어느 정도이고 우리 만드로는 그거에서 어느 정도 지금 수준까지 왔는지를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눈앞에 이제 손이 있으니까요. 손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손가락이 6개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손가락 형태의 의수를 만드는데 이제 이런 손 하나의 가격이 뭐 자동차 정도 가격인 거죠. 2천만 원에서 비싼 거는 5,500만 원짜리까지. 그러면 기능을 하는 손. 네, 기능을 하는 전동식 의수죠. 근데 이제 이런 로봇 손 세계로 가면 또 이거는 의수랑 다른 게 그거는 무게에 대한 제한이 없거든요. 로봇은. 근데 의수는 사람이 착용을 해야 되니까 무게가 무거우면 착용 못 해요. 그러네요. 그렇죠. 요것도 370g 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게? 무겁잖아요. 생각보다 무거워요. 네, 무거워요. 이게 370g짜리가 이렇게 무거운데 실제로 거기서 판매하는 의수는 550g씩 해요. 제 손보다 일반인의 손보다 무겁다는 거잖아요. 일반인의 손 정도 무게는 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좀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무게가 앞으로 쏠리니까. 근데 아까 그 독일 기업 거조차도 500g이 넘는다고요? 500g이 넘죠. 그러니까 큰 힘을 내는 데는 이제 큰 뭔가 무게가 따라가기도 하고 하니까. 요거의 뭐 가격, 뭐 경쟁력, 가격대는 그래서 어때요? 저희는 요거를 그래서 최소한 한 10분의 1 정도의 선을 만족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이상한 것 같지만 이제 이 의수를 쓰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같이 그러니까 공적 급여가 많이 약한 나라들은 나라에서 못 사주거든요. 그렇죠. 비싼 제품을.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자기 돈 내서 살 수 있을 정도의 가격대를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저는 그게 가전제품 정도라고 봤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가전제품 냉장고 같은 거 아무리 비싸도 5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웬만하면. TV도 한 몇십만 원이면 사고 요새는. 그러니까 한 200~300만 원 안쪽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제품이. 그리고 이게 한 번 사면은 몇 년 못 쓰거든요. 자동차는 10년을 타지만 잘한다면 많이 타면은.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자동차처럼 내가 중고로 팔 수 있는 제품도 아니고 내가 고스란히 비용을 떠안아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게 의수가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이런 전동식 기능이 있는 의수도 필요하겠지만
뭐 미관적인 기능이 필요한 경우도 있죠. 그러면 손을 바꿔 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착탈식이 또 돼야 되고. 네. 그래서 의수가 필요하면은 여러 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간단히 예를 드리는 게 신발 보면요. 네. 구두도 있고 운동화도 있고 슬리퍼도 있고 하잖아요. 네. 최소 3켤레 이상 있어요, 누구나. 그죠. 우리나라 사람은. 네. 근데 그런 의수도 그렇게 여러 개를 바꿔 쓸 수 있으려면 상황에 따라 훨씬 더 가격이 좀 더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살 수 있을 정도의 액세서리가 돼야 되는데 엄청 장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를 최소 10분의 1, 많으면 20분의 1 정도의 가격에 만들려고 항상 노력을 했었고요. 기존의 사업이 의수로부터 시작했다가 로보 의수로 확장이 됐잖아요. 이제 하고 있죠. 예, 확장하고 있는데 기존 의수 사업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완전히 그렇죠. 피벗하는 식? 뭐 제가 좀 뭔가 좀 더 막 아홉 말 대잔치를 가면 옷을 벗고 뒤에 보여드려야 되는데 저희 회사의 미션이 그거거든요. 돈이 없어서 전자예술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거는 이제 회사의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니까. 여전히 대표님이 하는 제일 미션이다. 네, 그렇죠. 뭐 그 말로 설명이 돼. 대표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어서 나가면 아까 그 독일 회사에 말이야 너무 좋거든요. 예를 들면 독일 회사의 제품 한 5천만 원 하는데 우리는 500만 원, 그리고 더 그렇죠. 싸게는 한 300만 원짜리로 만들겠다 하면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 그거 자체는 좋은데 실제 아까 기능이 어느 정도 그렇죠. 되는지와 예를 들면 독일 제품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물을 집을 수 있는 건지 우리 그렇죠. 제품도 물을 집어서 먹을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비교를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한다면은 아마 잡기 동작의 개수로 따져본다면은 거기서는 많게는 14가지 잡기 동작 이런 거를 지원한대요. 14가지 잡기 동작이 그러면 잡는 거 말고 제스처도 포함되는데 마우스를 좌클릭 우클릭하는 제스처라든지 그리고 손목을 360도로 우르륵 회전시킬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이건 좀 세네요. 근데 그게 기능은 그러니까 의미는 없는 제스처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제 뭐 약간 공학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제스처들 된다 이거군요. 근데 이제 대체로 모든 잡기 동작의 동작은 크게 한 서너 가지면 다 되거든요. 한번 귀 한번 잡아보실래요? 이렇게? 네. 일단 그대로 한번 손 빼보세요. 어떻게 잡았나? 요게 레터럴 그립이에요. 레터, 이 측면 외측에서 눌렀다. 그리고 이제 뭘 해볼까? 이제 이런 것들 잡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잡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린더 형태의 그립이고 잡기 동작 몇 개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핵심적인 기능이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사실 그런 의수들도 잘한다고 하지만 핵심적인 기능 중에 몇 가지가 없어요. 요런 게 안 되거든요, 누구나. 의수에 요런 기능이 없어요. 별로 필요 없는데. 근데 이게 있으면 좋은 게 큰 물체 잡을 때는 이렇게 잡으면 좋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받치고, 이렇게 받치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의수를 이렇게 움직임을 하는 걸 아무도 못 만들기 때문에 가볍게는. 그래서 이런 기능은 사실은 모든 의수에도 다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면은 끝도 없지만 기능의 한 80%는 따라가는데 20%는 저희가 놓치고 있죠. 그럼 80% 정도 어떻게 독일 제품에 비해서 가격은 10분의 1 이하인데 기능성으로는 80% 수준은 되고 있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모든 부분에서의 20%의 개선의 여지가 많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일단 기능이 80%까지는 따라가잖아요. 근데 가격은 거의 이제 10분의 1 수준으로 만드는 그 핵심적인 요소는 뭐예요? 사실 역량, 노하우는 그거는 이제 모든 기술을 다 만들면 됩니다. 네, 아까 뭐 설명하니까 모터부터 해가지고 다 만들던데. 예를 들면 근데 아까 독일 회사는 연 매출이 1조라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야말로 모든 거를 훨씬 더 많이 만들고 R&D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은 건 어떻게 만들어가 더 경쟁력이 있는 건가요? 글쎄요. 일단 저희는 의지가 있고 일단 그거보다는 이제 이런 건 있죠. 저희는 좀 더 어포더블하게 만들기 위해서 싸게 만들기 위해서 그 일반적으로 비쌀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들을 처음에 아예 쓰지를 않고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모터라고 하면 최고의 모터 회사 제품을 갖다가 쓰면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개발의 시간은 훨씬 더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신뢰성도 그 회사에서 담보를 할 거니까. 그게 이제 스위스에 있는 파워하버라는 3대째 모터 만드는 회사가 있고 맥슨이라는 회사는 이미 잘 아실 것 같고 맥슨 모터 그런 의료기기 많이 들어간 모터거든요. 그런 모터들이 모터 하나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해요. 그래서 비용을 많이 내면은 맞춤 제작도 해주고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절단 장애인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비용이 되는 거죠. 그럼 뭐 그런 걸 쓰면은 뭐 비슷한 퀄리티 그대로 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뭔가 이제 그 기존의 방식들 예를 들어 좀 또 다른 걸로 넘어가 보면은 손가락 하나를 이제 만든다고 쳤을 때 모터가 여기 들어가고 감속기가 이쪽에 들어갈 거예요. 지금 저희 거는 컨트롤러가 여기 있고 예전 방식으로는 이제 뭐랄까 예전 방식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 이미 지난 그
기술들로 거기서 만들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모터랑 감속기가 일체형으로 여기 뒤에 들어가 있고 앞에는 그냥 비어 있기만 해요. 그렇게 만들면은 그 설계의 난이도는 훨씬 더 적을 텐데 이 손가락의 형태를 전부 다 살리지 그 공간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감속기를 가공하는데 비용이 저희보다 20배는 많이 들어요. 더 정밀한 가공이 돼야 되고. 네, 대표님, 그럼 그 말씀은 네. 그러니까 독일 회사는 압도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1위를 하고 있고 네. 더 고성능을 추구하면서 맞아요. 비용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있다. 왜냐하면 제가 듣기에도 네. 이거는 가격이 싸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사고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사실 분들이 안 사고가 아니라 필요한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니까 조금 더 성능이 좋으면 독점적이어서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나라들은 다 선진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나라의 급여 혜택으로 그게 지원이 돼요. 그게 다 차이예요. 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그런 개발이 잘 되는 이유가 비싸게 만들어도 그걸 사주는 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싼 걸 굳이 만들 필요도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좀 더 고성능에 집중하는 게. 네, 그리고 네. 이제 좀 저렴한 것도 만들긴 하지만 그래서 플래그십 모델은 절대 가격을 깎지 않죠. 대표님 저기 네. 그 제품 작동하는 거 좀 한번 보여주실 수 요거 있어요? 요게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네, 작동하나요? 이거잖아요. 큰 것도? 네. 한번 손가락 중에 네. 일부를 다친 경우인 것 같은데 네, 이게 맞아요. 어떤 경우에 어떤 케이스인지 그리고 지금 뭔가 이걸로 명함을 잡을 만큼 잘한다 네. 이 얘기인 것 같거든요. 한번 뽑아보시겠어요? 명함을요? 네. 네. 오, 네. 적당히 이제 잡고 네. 있죠. 네. 원래 이걸로 제가 명함 이러고 드리거든요. 네. 네. 한번 뽑아보시겠어요? 이게, 네. 네. 오, 딱 네. 네, 적절한 수준으로 잡고 그래서 이게 사실 손가락의 악력은 최대 2kg 정도까지 나와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게 2kg. CES 전시회에서 이제 시연을 하기 위해서 제가 플라스틱 투명하게 만들어놔서 네. 요거는 그렇게 큰 힘은 내지 못할 거고요. 네. 그래서 요게 보면은 보시면 여기 모터가 여기 있고요. 네. 감속기가 네. 있고 컨트롤러가 여기 있어요. 네.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네, 이 안에 이제 모든 게 다 내장이 됐다라는 거를 네, 자랑하기 위해서. 네. 거기에 손가락 크기 수준에서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돼 있으면 어떻게 구동이 되냐. 네. 실제로 이분은 그 파키스탄에서 오신 외국인 노동자분이신데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입원하시는 분의 케이스랑 네. 같은 케이스예요. 네. 검지손가락만 없으시거든요. 네. 아, 그래서- 검지손가락 없는 네. 케이스. 예, 그래서 이분의 같은 경우는 이 세 손가락은 멀쩡하세요. 네. 엄지는 약간 기능이 제한이 있지만 어쨌든 괜찮으시고. 네.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세 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리면은 네. 따라가서 잡으면 되는 거죠. 예, 이렇게도 표현을 했죠. 여기에 지금 이제 세 손가락 예. 여기에 센서를 지금 네, 끼고 그렇죠. 아 어차피 예. 이쪽 손가락은 멀쩡하니까 그렇죠. 하면 멀쩡하니까 이렇게 피면은 예. 따라 놔지고. 아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네. 구현이 됩니다. 이 안에 지금 바깥에 아무것도 없어서 되게 미끄럽긴 하지만 네. 그래도 아무리 대충 만들어도 킬로그램 이상의 힘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최대 2kg 정도의 악력으로 뭔가를 잡을 수 있게 네. 해드리면은 여러 손가락이면 더 힘이 세죠. 네. 네, 그렇게 만들 수가 있죠. 네. 사실은 뭐 이것도 일종의 아직은 프로토타입이고요. 요 컨트롤러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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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는 그 뭐 갤럭시 링 마냥 이제 반지로 잘 만들어야죠. 이제 이게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센서 중에 하나고 네. 네. 그럼 손가락이 다 없으면은 이제 이런 제품처럼 이제 안에 센서를 근전도 센서를 안에다 심게 네.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배터리도 이제 여기는 손등에다가 넣었지만 네. 네. 이제 여기다가 담게 되고 네.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났는데 어이구 걱정되네. 이거 오늘 막 들고 다녀가지고 아, 그래요? 네. 가장 걱정되는 게 이러다가 법규만 날리는 거거든요. 이제 손가락 중지기만 안 굽어서 네. 그런 경우 예전에 있었어요. 아, 심사위원 네네네. 앞에서 이럴 네. 뻔해가지고 네. 네. 오 네. 네. 오. 네. 다행히 그 오, 법규는 아니고 네, 요게 네, 됐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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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원래 모드가 그래요. 네. 네. 대표님이 지금 나름 유머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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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왜 또 그러지? 아 모드를 바꿔야겠구나. 아 이거 안고 나왔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되죠. 결국은 저 다섯 손가락이 개별적으로 다 움직인단 네,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자, 예. 그러면 대표님, 요거는 이해했고요. 네. 아까 요거 부분에서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거의 팔목 정도까지를 네, 맞아요. 절단 당하신 분이 네. 이렇게 착용하는 형태로 쓰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손가락이 없기 때문에 네. 어느 걸 움직여야 될지를 뇌파로 줄 수는 없을 거잖아요. 맞아요. 예. 얘네들이 어떻게 아까 근육 가지고 움직인다고 네. 했는데 어떤 방식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보여드리면은 일단 손 자체는 그냥 로봇 손이라고 네, 아까 넘어가면 얘기하신 되고요. 이제 착용하는 부위가 이제 아래팔이 네. 팔꿈치까지 끼워지는 식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네, 넣었는데 이 안에다가 저희가 센서를 근전도 센서를
그 근육 신호가 제일 잘 잡히는 데다가 2개나 4개 정도를 넣게 됩니다. 근전도 센서를 하면 근육의 어떤 움직임을 그쵸. 체킹하는 센서란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먹을 쥐지 않더라도 이걸 안으로 힘을 이렇게 주면 근육이 움직이잖아요. 네네네네. 이런 신호라든지 바깥으로. 전완근 뭐 이런. 그렇죠. 전완근이죠. 그래서 요거를 안쪽, 바깥쪽, 안쪽, 바깥쪽 요것만 해도 이제 근육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한 여기 부분이 절단되셨더라도 이거의 근육에 대해서 내가 주먹을 깊으려면 안쪽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라는 그렇죠. 하면 그 근육의 움직임을 받아서 주먹이 주어진다. 맞아요. 그걸 이제 패턴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센서가 많아지면은 채널이 많아지니까 저희가 그 조합의 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복잡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가지고 저희가 뭐 뉴럴 네트워크를 돌려야 되는 거죠. 신경망 처리를 해서 이게 요걸 원하는 건지 아니면 요걸 원하는 건지 그걸 찾아내는 것도 이제 많이들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대신에 이제 지연 시간이 조금 발생합니다. 그 신호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요. AI가 좀 들어가서 좋아지는 점도 있는데 걔가 처리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안 좋은 점은 무거워질 수도 있고 무거워지기도 하고 배터리를 많이 먹으니까 결국 배터리가 커져요. 배터리. 그래서 모든 뭐 AI가 만능은 아니고요. 하여튼 적정한 정도의. 대표님 그러면 이런 거는 지금 상용화된 제품인가요? 아니면 지금 상용을 위한 테스트 제품인가요? 어떤 상황까지 오신 건가요? 이건 상용화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들은 이런 손가락 쪽은 개선 여지가 좀 많이 있고요. 이런 식의 제품들은 현재 많이 저희가 한 1000건 정도 했죠. 그럼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런 제품 중에 아까 여기 팔이 절단되신 분이 촬영을 하셔서 이걸 쓰시면 손가락이 다 없으신 경우잖아요. 그럼 이분은 실제로 생활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기능까지를 이 손으로 할 수 있게 되시는 건가요? 일단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시기에 제일 어려운 작업이 연필 잡는 작업이라 생각하시지만 연필은 되게 쉽게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펜이 지금 없는데 그러니까 연필을 잡을 때는 이제 손가락과 손가락 이렇게. 사이에 꽂아놓고 잡아도 되거든요. 이렇게 잡아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더 확실하게 잡는 건 이런 식으로 잡아요. 사이에 꽂아놓고 그럼 되게 편하게 잡을 수 있고 그리고 뭐 막대기 같은 거 잡는데 최적화돼 있죠. 그리고 컵으로 물 마시거나 이런 거는 이건 어렵지 않죠. 당연히 기본으로. 이건 당연히 될 것이고 밥 먹고 숟가락 그렇죠.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젓가락질은 못합니다. 그거는 어느 이수도 못해요. 그래서 뭐 젓가락질 같은 거 왜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거는 뭐 좀 아직 저희가 못합니다. 이제 말씀드리죠. 그거 말고는 뭐 일상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가방 들거나 이제 좀 물건을 장시간 드는 행위 같은 것들이 이제 이걸로 하면 좀 쉽게 되죠. 선생님 아까 제가 너무 무지해서 죄송한데 그 마우스 얘기를 잠깐 하셔서 마우스 클릭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건 되게 섬세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저희는 이런 의수용 마우스가 따로 있나요? 어떻게 사실 저희는 그 웨어러블 마우스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 했는데 사실 마우스는 별도의 제품을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쓰기 편한 마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랄까 그냥 안 뱉는 타입의 마우스 같은 것도 있고요. 오히려 의수를 착용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하려고 하면은 그냥 이거 벗어버리고 말아요. 왜냐면 무거우니까.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는 그냥 팔을 얹어놓고 좌클릭, 우클릭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손의 모양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게만 해서도 쓰시긴 해요. 근데 실제로는 한쪽 손이 남아있으면 그 손으로 마우스 잡고 이쪽 손으로 키보드를 치죠, 보통. 그래서 이제 단지 이런 의수뿐만 아니라 이제 미관용 의수도 저희가 많이 만들어요. 어떤 특정 모션을 만들어 놓고 그냥 쓰는 것.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뭐 골프 치시는 분들은 골프용 의수도 만들고 당구용 의수도 만들고. 골프용 의수는 어떤 건가요? 골프용 의수는 이제 코킹이 잘 돼야 되거든요. 여기 잘 돼야 된다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못 쳐요. 근데 이제 여기에 따라갈 수 있어야 되고, 요거는 구부릴 수만 있으면 되거든요. 따라가야 이렇게 하는 거죠. 요거였나? 요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죠. 이거죠. 그리고 뭐 당구는 아무래도 뒤로 뺐다가 이렇게 하는 거에 명확히 되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거나. 그럴 때도 자전거 탈 때도 사실 뭐 큰 기능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네요. 그냥 구부려놓고 이렇게 구부려놓으면 돼요. 잡아주는 역할만 하면 이쪽은 만약에 한 손만 그러신 경우라면 한쪽 손으로만 컨트롤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브레이크를 잘 액티브하게 잡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웬만한 건 다 하죠. 그냥 패시브한 손 모양만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그냥 적정한 기술들의 조합으로 그때 이제 오시는 고객분들이 저희의 미용실에 오신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대표님 그 2015년에 창업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거의 10년 이제 하셨는데 9년은 넘게 하셨는데 개인 사업자 포함은 10년 됐죠. 10년 정도 하셨는데 뭐 돈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있는 돈 가지고 뭔가를 하길 잘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있으면 그 한도 안에서 열심히 합니다. 없으면 이제 없는 대로 못하는 것도 좀 생기고요.
그래서 계속 밀어놓는 일들도 많고요. 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있죠. 제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들도 한동안 있었거든요. 아니 뭐 저기 뭐 대출도 받고 투자도 사실 받고 그러고 저는 투자는 이제 퓨처플레이에서 딱 한 번 받았고요. 네. 그때 팁스 연계로 받았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엔 다들 지원 사업을 많이 받았어요. 코이카에서 하는 CTS라는 프로그램으로 예. 이제 중동의 요르단에 가서 이제 시리아 난민들 돕는 일을 했었고. 그 팁스도 당연히 받으셨을 네. 것 같고. 네. 팁스도. 그래래서 저희는 사실 저는 한 번도 대출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건 되게 잘하셨네요. 전 직장에 퇴직금이 한 3천 몇백만 원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창업을 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제 돈을 좀 부어가면서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제 통장 잔고는 항상 플러스고요. 예, 회사도 빌린 돈은 없고요 아직까지. 네, 지금은 몇 분 정도 같이 일하고 계신 건가요? 6명 있습니다. 6분 정도가 일하고 계시고, 네, 뭐 지금까지 매출도 좀 일으키셨잖아요. 한 5억, 6억 정도 네.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대부분 이게 어쨌든 저희가 R&D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루어지는 거지. 네. 사실 뭔가 새로운 재료 사고 연구 개발하고 싶은데 저희 돈을 써가면서 그렇게는 못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도 막 이것저것에 기생하고 있죠. CES 나갔던 제품이 이거라고 예, 했죠? 맞습니다. 예. 요건 안 나가고. 이것도 같이. 뭐 하여튼 네. 거기 현지 반응은 어땠어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왔다. 네, 그리고 대표님 아까 보니까 CES 2024 네. 최고 혁신상? 예. 네. 최고 혁신상이 아주 많은 최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의 상을 받으신 거고 뭐 MS CEO는 도대체 왜 왔다 가신 것이며 자랑 겸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뭐 혁신상은 되게 많이 주는데 최고 혁신상을 각 분야마다 하나만 주거든요 보통. 하나 아니면 2개. 네. 저희는 이제 장애인 접근성 분야였어요. 그리고 제 친한 회사 중에는 작년도에는 이제 닷이라는 그 소셜 벤처가 받았었고 점자 점자 시계랑 뭐 점자 패드 김주윤? 예, 김주윤 대표님. 거기서 받으셨었고. 것 같은데. 거기서 받았었고 올해는 저희가 받을게요 해가지고 했다가 다행히 받았어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건 많이 주진 않는데 어떻게 저희가 된 이유는 아마도 다른 의수 회사들은 많거든요. 요새 스타트업도 되게 많아요. 의수하는 회사들이 미국에만 해도 한 서너 군데 있어요. 늘어났군요. 시리즈 한 A, B 가는 회사들이 한 서너 군데 있어요. 서너 군데. 그래서 저희보다 훨씬 밸류도 높고요. 근데 거기서는 주로 이제 이런 다섯 손가락 의수만 만들어요. 이게 그냥 원래 손이라고 하면은 이거 자체는 완성됐다고 생각하는 게 자꾸 이게 다섯 손가락 의수만 만들거든요. 그럼 이제 놓치는 게 부분손 절단장애예요. 근데 이런 부분손 절단장애가 훨씬 많거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80% 이상이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제품은 그럼 약간 달라야 되는 게 손바닥에다 아무것도 안 집어넣고 손가락에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게 기술적인 난이도가 있으니까 이걸 풀었다고 좀 상을 주신 것 같고요. 이게 좋은 게 또 예전에는 저희가 다섯 손가락 이런 거 만들면 사실 요거를 사다 쓸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게 다른 의수 말고 다른 데서는. 근데 이제 요거는 좋은 게 이것만 딱 떼가지고 그리퍼를 만들 수도 있고 이게 활용처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용이 아니라 로봇용이나 이런 걸로도 뭔가 섬세한 작업을 하기 위한 기본 기술을 갖추신 거네요. 뭐 그렇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커스터마이즈 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래서 요거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지기 시작했죠. 요 안에 어떻게 이게 다 들어갔냐고 그러면서 막. 이게 얼마냐 그래서 $500 정도 안 될 거다. 이거 하나 $500, 이게 우리나라 돈 50만 원인데 거기서 이제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500를 했죠. 저도 재미로 하나 하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손가락 이렇게 하니까 되니까 신기하잖아요. 대표님 이렇게 하니까. 요거 제가 CS 때 4일 동안 연달아서 계속 반복 구동했던 녀석이거든요. 이게 25만 번까지 동작을 해요. 뭐가 되는 건가요? 자꾸 놓고. 자꾸 놓고. 요거를 계속 켜놓으면은 이걸 석 달 동안 켜놔야 이게 내구성 끝까지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며칠 안에서 이제 19,000번인데 몇 번 되는지까지. 그래서 요걸 계속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로봇 하는 회사들이 요거 어떻게 사다 쓸 수 있냐 많이 물어봤었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만 따서도 어떻게 좀 잘 팔아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이 손가락의 성능이 뭐 테슬라의 이제 그런 휴머노이드의 맞아요. 뭐 옵티머스 옵티머스의 손의 어떤 그거랑 그거랑 비교하면 어때요? 그거는 이제 액추에이터가 이제 이쪽에 들어 있어요. 손 등에 이쪽에 쭉 들어 있고 이건 당기기만 하고 그런 식이거든요. 이제 그거랑 이거랑 비교하면은 테슬라가 만약에 이걸 갖다 쓰잖아요. 요걸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예, 이거는 손가락에 모든 게 들어가니까 여기다가 모니터 쉘터를 놓고 이런 기능까지 넣을 수 있을 거예요. 대표님 그럼 말씀 나누죠. 네. 여기에 지금 얘는 배터리. 아무 기능이 없고 아무 기능 없죠. 여기 내에서 모든 기능을 해결했단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오, 네. 그렇죠. 오, 네. 뭐 요거 잠깐 빼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딱 직관적으로 바로 뺄 수 있어요. 그러네요. 이게 지금 검정색으로 붙여놓은 거라서 네, 맞아요. 그냥 이건 홀더인 거고. 네, 요거 보면은 여기 배터리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이제 무선 신호 받는 거고. 요 기능, 이 투명한 부분 내에서 모든 기능이 해결됐다. 그렇죠. 뭐 이렇게 되면 손이 6가지 하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되죠. 네. 대표님, 저는 그러면 1부의 마지막 질문으로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잘 듣고 있는데요. 근데 대표님 아까 말씀 들어보니 이미 기술적으로도 10년간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올라오신 것 같고 분명히 아까 가격을 생각한 기술의 효율성에서는 이미 높은 위치에 오신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국내 상황이랑은 제가 2부에서 여쭤봐야 될 것 같고 얘기가 길어질 테니까 그러면 해외에서는 이 가격대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손가락만 쓰고 싶다든지 그 가성비 있는 아까 중동도 얘기하신 그런 의수를 원하거나 이러면 5천만 원이 아니라 비슷한 성능인데 500이다 그러면 훨씬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미 지금 시장 개척이나 개발이 되셔야 될 것 같은데 돼야죠. 어느 정도 지금 상황이고 어느 정도 뭐 그걸 받고 있는 건지.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중동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접다가 다시 시작하고 있지만요. 근데 그게 한 가지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상황은 뭐였냐면은 중동에서 아무리 활동을 해도 영어권에서 검색이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트랙 레코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동 시장만 가면은 뭐 영상도 많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제가 두바이 왕세자를 만났었거든요. 상도 받았었고 거기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도 못 써먹죠. 영어권은 검색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저희 회사 이름도 만드로라고 영어로 돼 있지만 걔네들은 아랍어로 쓸 것이고 자기 바른대로 맘대로 쓸 거잖아요. 만드로가 맘대로가 될지 만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드로가 또 아랍어 비슷하게 들리네요. 만수로 동생 만드로 같네요. 아무튼 뭐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했던 것들이 그냥 유튜브 영상 한두 개로만 남아있지 아쉬운 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지금 이번에 CES를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이게 의수뿐만 아니라 로봇에도 접근을 해야 되니까 CES 같은 데서 시장 반응을 좀 보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FCC나 뭐 FDA나 인허가 같은 거 다 받아야죠. 그런 것들을 해야 저희 제품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쨌거나 그럼 정리해 보면 시장에 대한 기술 경쟁력이나 가격 경쟁력은 충분히 있고 다만 해외 시장을 아직 태핑을 명확히 못한 거고, 맞습니다. 영미권을 포함한 해외 시장을 태핑을 못한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기술 검증이나 이런 것들은 받아야 되는데 받고 나면 해외 시장에서 충분히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럼 저도 뭐 하여튼 마지막 질문 드리면 뭐 인허가 얘기를 하셨는데 뭐 미국이나 유럽 쪽은 뭐 FDA나 이런데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게 뭐 직접적으로 신체 뭐 이렇게 뭐 피를 뽑는다든지 그런 건 약물을 아닌데요. 투입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거랑 비슷한 게 휠체어 같은 건데. 휠체어도 그래도 다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의수는 뭔가 물건을 들고 있다가 떨어뜨리면은 뭐 발을 찌을 수도 있고 사람을 칠 수 있나? 공격성 이런 것도 뭐 그런 거보다는 이제 뭔가 인체에 위해가 갈 수 있는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뭔가 잘못해서 꽉 잡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사항 같은 것만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는 그런 건 전혀 없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없는데 앞으로 몇 년 안에는 생길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서 의료기기 인허가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